인생열차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엄마가 떠난 뒤 그 마음을 알게 된 자식의 사연입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4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안 곳곳에서 엄마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현관에 놓인 오래된 슬리퍼,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남아있는 국냄비, 그리고 아직 치우지 못한 작은 고무장갑까지. 저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치 엄마가 아직 부엌 어딘가에서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엄마의 죽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친척과 이웃이 와서 울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리 많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상태로 상주로 앉아 인사만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효자였어라고 위로했지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효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저는 엄마를 힘들게만 생각했습니다. 잔소리, 간섭, 끝없는 걱정, 그리고 때로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늘 그런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갔고 결혼 후엔 몇 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췄습니다. 통화도 짧았고 용돈만 보내며 마음의 빛을 갚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잔소리와 간섭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 모든 희생이 제 삶의 버팀목이었다는 걸.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건 엄마가 없어진 뒤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늘 바빴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버지를 깨워 출근시키고 제 교복을 다려주던 사람. 손에는 항상 물기가 마르지 않았고 겨울에도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저희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엄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거나 새벽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늘 돈 걱정과 살림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친구들 엄마처럼 화장도 하고 웃으며 놀러 다니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늘 한 푼이라도 아끼려 허리띠를 졸라맸고 제가 사달라는 장난감은 늘 미루었습니다. 다음에 사줄게라는 말은 제 어린 마음에 서운함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도 가끔은 저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줬습니다. 학교 소풍 전날에는 새벽까지 김밥을 말았고 제 생일이면 비록 작은 케이크였지만 촛불을 켜주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고마움보다 이 정도밖에 못해주나라는 철없는 불만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한 채 몇 주를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가게도 접고 매일 제 옆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제 다리를 만지며 아프지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를 저는 그때 짜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리면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와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몸을 갈아 넣던 사람. 저는 그런 엄마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적막했고 휴대폰은 조문을 다녀간 사람들의 연락으로만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본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더 내고 저는 엄마가 살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30년 넘게 엄마가 살던 그 집, 집안 구석구석에는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걸려있는 낡은 행주, 마루 한쪽에 정리된 약봉지,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손주들의 사진. 저는 그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짐을 정리하다가 저는 서랍 속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 커버에 2015라고 적힌 다이어리. 그 안에는 엄마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2일 아침밥을 차려줬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다. 회사가 힘든가 보다. 아들이지만 어쩐지 멀게만 느껴진다. 5월 10일 허리가 아프다. 그래도 아들이 오면 내색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더 부담될 테니까. 그 글귀를 읽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허리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회사 일로 힘들다며 투덜대면 엄마는 괜찮다, 다 지나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를. 2017년 7월 1일 아들이 용돈을 줬다. 이 돈으로 병원도 가고 싶지만 너무 아깝다. 아들 결혼 자금 모아야 하니까 그냥 저금해야겠다.
그날 다이어리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를 위해 절약하고 아파도 말 못하고 내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어주던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엄마가 늘 잔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전화가 오고 용돈을 아껴 쓰라며 잔소리하고 새 옷을 사 입고 싶을 때마다 아직 멀쩡한 옷이 많다고 그게 당시엔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집안 통장을 열어보니 수십 년 동안 모아둔 돈이 고스란히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위해 쓴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여행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에게 받기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가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가 오래되셨고 당뇨도 심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미루셨더라고요. 아드님이 바쁘다고 하셔서 부담 주기 싫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팠지만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연락처에는 가족 외에는 몇 명의 친구들 이름뿐이었고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제가 답하지 않은 연락들이었습니다. 아들, 오늘 저녁에 집에 오니? 네가 좋아하는 김치찜 했는데 아프진 않지?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 그중 대부분은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거나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 갈게요. 정도로만 보냈던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를 키우며 가끔 엄마를 떠올립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하고 아이가 웃을 때면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지? 하지만 엄마에게 그 마음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채 떠나보내니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곤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했습니다. 엄마는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저 엄마는 늘 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키우며 견뎌야 했던 가난,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자식이 커서 멀어져가는 허무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할 때 그저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면 늘 들리던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도 TV에서 흘러나오던 드라마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같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엄마가 없어진 집은 오히려 저를 집어삼킬 듯한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는 세월이 그대로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옷들이었지만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옷 하나를 들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입던 회색 가디건, 팔꿈치 부분이 해져 있었지만 그걸 입은 엄마는 언제나 따뜻해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저와 동생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와 봉투들이 차곡차곡 있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병원 영수증, 교복 영수증, 심지어 어린 시절 학교 준비물 목록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한평생 우리를 위해 돈을 쓰며 살았구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산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만 잘하면 돼. 그 말을 그때는 잔소리쯤으로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인생 전체를 설명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를 떠올리면 가장 후회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 방학 때 집에 내려왔을 때 엄마는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주려고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부엌에서 분주히 요리하는 동안 저는 방 안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엄마 나 나가야 돼? 한마디 툭 던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는 잠시 멈춰섰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그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식탁 위에 올려져 있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숨이 막힐 만큼 미안합니다. 그때 돌아가 한마디만이라도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그냥 엄마랑 밥 먹을게.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에게 꼭 한 번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내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이제 알았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라도 지어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그 마음을 알게 된 한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열차 정차합니다.